아침이 즐거우면 하루가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박정훈입니다. 네, 3월 26일 목요일 아침 이경림입니다. 네,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네. 벌써 20일 앞으로 와, 다가왔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말씀드렸었던 거수투표는 이제 시작이 됐고요. 네, 오늘부터 이제 후보자 등록이 또 네. 시작이 되죠? 맞습니다. 잠시 후 오전 9시부터 내일까지 후보자 등록을 접수하실 수가 있고요. 또 오는 30일부터는 홍보물을 발송할 수도 있고 다음 달 2일부터는 공식적으로 또 선거 운동도 할 수가 그래요. 있죠. 이 선거 운동이 시작되면 네. 뭐 선거 많이 접하셨겠지만 이제 현수막이 아. 다 붙기 시작하죠. 쫙. 네. 그리고 이 홍보 차량을 통해서 유세를 하는데 올해 이 선거는 좀 쉽지가 않아요. 예, 후보자 여러분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도 네네네. 계속 이어지고요. 뭐 악수라든지 명함 주기도 좀 어려우시다 보니까 이번 선거 후보자분들은 좀 차별화된 선거 운동 잘 계획하셔야겠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좀 마음이 여유가 없지만 네. 이번 선거 이 국민을 대변하는 중요한 선거 아니겠습니까? 투표 꼭 하시고 아무나 찍을 거 아니시잖아요. 방법은 이제 그 홍보물이 홍보물, 오잖아요. 네. 그러면 꼼꼼히 좀 살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함께하는 오늘 아침에 또 날씨 알아봐야 되겠죠.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강혜라입니다. 오늘 비 소식이 있던데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오늘은 우산과 함께 집 밖을 나서야겠습니다. 메마름을 달래줄 단비 소식이 있는데요. 오전에 충남 서해안부터 비가 시작돼 늦은 오후에는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되는 양은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에 10에서 30mm 정도입니다. 이 비가 집중되는 시간대는 내일 새벽으로 시간당 5mm 안팎이 되겠고요. 비가 내리는 동안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대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대기 정체로 우리 지역은 오전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저기압의 영향권에 들면서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역별 내십니다.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는데요. 천안 21도, 대전 21도, 아산 20도까지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충남 서해안은 19도 안팎으로 전망됩니다.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낮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 비가 그친 뒤에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쌀쌀해지겠는데요. 토요일 아침 일부 내륙의 기온은 0도 안팎으로 뚝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초중고 개학 전인 4월 5일까지 출근하시거나 특별한 일이 없을 경우 외출을 좀 자제해달라는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 다 배고 실질적으로 요 계절이면 요 때면 막 좀 다니고 싶은데 그죠? 네, 참 아쉽습니다. 네. 저처럼 집콕 방콕 하시는 분들이 여행을 못 가시니까 네. 뭐 여행 관련 영상을 보신다거나 또 여행 관련된 영화를 보시면서 스트레스 푸는 분들 많이 계시다고 맞습니다. 해요. 이 네. 방구석 일렬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방구석 일렬 말 그대로 TV 앞에 내가 제일 앞에 있으니까 뭐 VVIP 자리 아니겠습니까? 네. 스포츠 게임도 좀 보시고 예 콘서트도 좀 보시고 그렇게 또 시간 보내시는 분들 많이 계시다는데 이 문화재청에서는 유명 문화유산과 명승지 영상을 자체 채널에서 지금 상영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또 그것도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네. 이 코로나19가 조금 잠잠해지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 1위가 바로 1위. 가족과 친구를 만나는 일이고요. 2위가 바로 여행이라고 하는데 네. 저도 시간 날 때마다 그 예전에 여행 갔던 사진을 한번 찾아보면서 정리해 보니까 그때 추억도 새록새록 떠오르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네요. 네. 1위하고 1위가 결합하면 되겠네요. 그럼요. 가족이나 친구를 만나서 여행을 가는데 아. 그날이 빨리 와야 될 텐데 네. 말이죠. 여러분들 우리 가족들 여러분들은 뭐 그런 추억들 다 있으시잖아요. 네. 여행을 가서 맛있게 먹었던 별미들 그리고 또 예쁘게 봤던 풍경들 오. 오늘은 공유하는 날로 함께하겠습니다. 네. 예, 추억 꺼내서 공유하는 날 사진 사연 주제 방구석 여행 그리운 추억 함께 나눠요. 네. 사진 사연 보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네.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 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사진과 사연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정해서 선물 보내드리니까요. 좀 많이 공유해주세요. 네,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첫 번째 순서 지역의 아름다운 명소와 생생한 현장을 마구 찾아다니는 마구. 이은주 리포터입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도 요즘 사진을 보면서 여행 추억알이에 푹 빠져 있는데요. 작년 이맘때쯤에 꽃 구경 가서 셀카도 많이 찍고 또 만개한 꽃 풍경 사진도 많이 담아왔거든요. 요즘도 어느새 보니까 꽃이 활짝 피었던데 저는 운전하면서 눈으로 틈틈이 담아두고 여행하는 기분을 느껴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윤주 리포터가 매주 네. 우리 지역 명소를 또 소개해 주시잖아요. 이윤주 리포터 덕분에 또 가족 여러분이 좀 대리만족으로 여행 가는 느낌도 차 타고 느끼실 꽃 것 구경한 같아요. 것처럼 우리가 네. 영상을 통해서 만나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또 그래서 오늘도 시원한 바다를 다녀오셨다고요? 바다. 네. 그렇습니다. 충남 보령에 다녀왔는데요. 이 만세 보령의 발상지로 긴 역사를 자랑하는 명소에도 다녀오고 또 탁 트인 바다를 따라서 아주 재미난 체험도 하고 왔습니다. 자, 충남 보령으로 여행 한번 떠나보시죠. 날 따라와요. 날 따라와. 다 같이 날 따라와요. 여러분, 날 따라와요. 다시 찾아온 화창한 봄날. 세월의 흔적 따라 새겨진 이야기를 만나러 간 곳은 보령의 멋진 풍경을 간직한 충남 보령시 주포면입니다. 저는 지금 보령의 한 작은 마을인 주포면에 와 있는데요. 곳곳에 이렇게 벽화도 보이고 예쁜 마을 분위기가 눈에 띄거든요. 이곳에서부터 오늘 어떤 보령의 이야기를 만날 수 있을지 함께 떠나볼까요? 만세보령의 발상지이자 붕당천이 흐르는 주포면은 기나긴 역사만큼 풍부한 문화유산이 그 멋을 더하는데요. 특히 조선시대 보령의 주요 기관이었던 보령읍성은 지난 세월의 아픔이자 자부심입니다. 그런데 성곽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아주 높게 쌓아서 적들이 침략하지 못하게 보호하는 그런 걸 떠올렸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낮아요. 관청의 울타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군사 요충지는 아니었기 때문에 고려 시대 때 축조돼 가지고 관아인데 행정의 중심이었다라고 이렇게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앞에 보이는 성곽의 남문을 기준으로 해서 한 약 700여 미터 정도 될 것이고 전체 성곽을 복원하면 한 3km 정도 될 겁니다. 백제 시대 이래로 외적의 침략이 끊이지 않았던 서해안. 침략에 대비해 수영과 읍성을 석축으로 견고하게 쌓은 곳이 많다고 하는데요. 해산루예요. 보령 읍성의 남문입니다. 보령을 지키던 보령읍성. 이제는 성곽과 보령현의 치소 역할을 하던 해산로만이 남아 주포초등학교와 보령중학교 학생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기 학교 안에 석탑이 있어요. 세월의 무상함을 알리듯 보령중학교 뒤뜰에 있는 아담한 보령 5층 석탑. 학교 뒷산인 진당산에 파묻혀 있던 것을 옮겨놓았다는데요. 근데 5층 석탑이라고 하셨는데 보니까 1, 2, 3, 4, 4층까지밖에 없어요. 한 층은 소실된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마을 곳곳에 귀중한 역사의 흔적들이 많이 보이네요. 이 탑은 충청남도 문화재 139호로 지정돼 가지고 보존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향한 곳은 보령의 대표 향교인 보령향교입니다. 조선 후기에 창건된 교육시설로 지방교육을 책임졌던 곳이죠. 위에는 성균관이 있고 지방에 향교가 있어가지고 유생들이 공교육을 담당했던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안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너무 궁금하네요. 봄에 한 번 춘제와 가을에 추제를 1년에 2번을 모시는데 그 명륜당과 대성전인데 대성전에는 위패를 모시는 곳이고 그 명륜당은 학생들이 공부했던 곳입니다. 여기에서 수많은 인재들이 공부하고 또 양성이 됐겠네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령읍성과 함께 주포면을 대표하는 곳, 조선시대 5대 수영 중 하나였던 충청수영성입니다. 돌로 쌓여진 벽인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역사의 중요한 흔적처럼 보이는데요. 일단 독특하고 이색적이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이 겉에서 보기만 해도 돌이 단단하게 쌓여진 게 정말 멋진데요? 여긴 충청수영성이라고 하는데요. 국가사적 501호입니다. 서해안 방어를 하던 지금 말하면 해군 기지사령부였었고요. 서울로 가는 조은선, 그 세곡선을 관리하던 곳입니다. 성지를 비롯해 주변 지형이 대부분 원래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충청수영성. 초입부터 고즈넉함이 느껴지는데요. 와, 진짜 멋진데요?
네, 이게 그 충청수영의 4대문 중에 하나 서쪽문인데요. 후문입니다. 이거 서쪽문이에요. 적을 염탐하고 감시하고 하던 그런 문입니다. 4대문 다 허물어지고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이 요겁니다. 성의 사방을 수호하던 진남문, 만경문, 망화문, 그리고 한사문은 모두 없어지고 망화문터의 아치형 성문만이 오롯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요. 오, 계단으로 계속 올라가게 돼 있네. 성문을 지나 한참을 걷다 보면 눈앞에 광활한 바다 경관이 펼쳐집니다. 구릉의 정상을 중심으로 성을 쌓아 올려 성 안에서 성 밖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매력이라고 하네요. 아니, 근데 서해 바다에 여기저기 다른 곳도 많을 텐데 하필 이 보령 오천항에 수영성이 세워졌네요. 예, 여기가 이제 군사적인 요충지고 그리고 다른 데서 보이지 않는 은폐의 자리가 됩니다. 이게 숨겨지고 숨을 수 있는 이런 곳이에요. 그래서 배를 이 안에 넣어놓으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저쪽에서. 다산 정약용도 극찬했다는 성내 누각. 천수만 입구와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경관으로 조선시대 시인들에게 사랑받았던 영보정입니다. 우리나라 3대 정자 중에 하나라고 다산 정약용 선생, 김추사, 김정희, 우암 송시열 또 그 조선의 최고 그 시인이라고 하는 박치흡이라는 분이 여기에 다녀가면서 시를 써놓은 곳이 이렇게 편하게 해서 걸어놨습니다. 선조들이 그토록 찬사를 아끼지 않았던 영보정은 지금도 변함없는 절경을 뽐내고 있습니다. 이번엔 보령의 정취를 조금 더 신나게 즐겨볼까요? 완만한 백사장과 얕은 수심으로 사계절 쉼이 없는 서해안 최고의 휴양지. 나아가 국제적 관광 명소로 자리 잡은 대천 해수욕장입니다. 이 겨울바다도 좋지만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봄바다 너무 행복한데요? 역시 보령하면 이 드넓은 해수욕장을 안 들릴 수가 없죠. 그런데 이건 무슨 소리죠? 정체를 알 수 없는 모터 소리가 울려 퍼지는 이곳. 바로 바닷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며 짜릿한 소리를 맛볼 수 있는 카트 체험장입니다. 운전면허가 없어도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탈 수 있어서 국내 액티비티의 신흥 강자로 떠오르고 있죠. 멋진데? 들어가 14번 탑승하시면 됩니다. 14번이요? 이 카. 멋지죠? 출발하기 전 안전을 위해 헬멧 착용은 필수. 운전벨트를 안전하게. 지갑 찾기. 간단하지만 중요한 안전교육과 조작 방법을 배우고 나면 출발 준비가 완료됩니다. 엑셀, 브레이크. 길이 65m의 코스를 빠른 속도로 내려달리는 카트 체험. 온몸으로 바닷바람을 맞으며 스피드를 즐겨보는데요. 레이싱 카트는 시속 30km 정도로 자동차보단 느린 속도인데요. 하지만 몸이 차체 밖으로 나와 있어 훨씬 빠르게 달리는 듯한 속도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게 보기보다 속도도 진짜 빠르고 완전 스트레스 풀려요. 너무 시원해요. 너무 재밌어요. 속도를 올려 멋진 코너링 실력도 뽐내보고요. 바람을 가르며 쌓였던 스트레스를 훌훌 날려버립니다. 와, 너무너무 재밌는데요. 또 저 앞이 바다잖아요. 시원한 바닷바람을 탁 가르면서 질주하는 아주 짜릿한 기분이에요. 저는 좀만 더 보령을 느끼고 갈게요. 먼저 가세요. 안녕. 고난과 역경 앞에서도 하늘을 바라보는 여유를 잃지 않았던 우리 선조들. 그 지혜를 본받아 우리도 힘차게 하루를 살아가며 작은 행복을 즐기다 보면 지금의 힘듦도 금세 지나갈 겁니다. 오늘도 모두 행복하세요.
서해 앞바다에 네. 돌고래 살아요? 사는 것 같네요. 아니, 네. 계속 보다가 돌고래가 있지. 그런데 화면으로만 봤는데도 그냥 이렇게 가슴이 탁 트이는 느낌이 들었고요. 네. 이 바다 근처에서 이렇게 카트를 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해요. 오. 타기만 해도 진짜 돌고래처럼 네. 스트레스 다 날릴 수 있을 재밌겠어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 충남 보령의 대표적인 휴양지인 대천에는 사계절 내내 즐길 수 있는 이 레저 스포츠가 다양하게 있는데요. 제가 신나게 즐겼던 레이싱 카트와 함께 또 집트랙, 스카이바이크까지 있어서 국내 액티비티 명소로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꼭 한번 타보시면 아마 저처럼 시원하게 소리가 나올 거예요. 진짜 꼭 한번 가보고 싶은데요. 한번 해봐요. 네. 미리 연습하고 가야겠네요. 네. 또 대천에 가면 바닷가만 갈 게 아니라 그 보령의 역사가 담긴 성도 좀 둘러보고 오면 너무 그러게요. 좋을 것 같은데요. 네네네. 아까 봤던 그 충청 수영성, 거기서 본 그 자연 경관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네, 정말 멋지더라고요. 이 군사적인 요충지인 오천항에서 가장 높은 구릉에 세워진 수영성은 바다를 한눈에 관측하기도 참 좋은 조건인데요. 그래서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과 연합작전을 펼쳤던 충청 수군들이 주둔했던 곳이라고 합니다. 네. 네. 이 오천항은 또 드라마 촬영지로 유명해서 네. 가면 여기구나 이러실 것 같고 역사 얘기를 좀 하면서 자녀들과 함께 쭉 둘러본다면 오. 산책 코스로 참 좋을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서 갑자기 뾰록 생각나는 것이 그 동네 저기 조개, 오. 키조개인가요? 맛있죠. 그거 떼내지 않았어요, 거의? 예. 네, 오천항이 이 우리나라 키조개 생산량의 60% 정도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네네. 진달래 피는 4월이 되면 맛있는 키조개 제철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또 옆한장에서는 택배로도 판매를 한다고 하니까 그 싱싱하고 맛있는 키조개를 집에서도 먹어볼 수 있겠죠? 네. 키조개 먹으면 키 크나요? 그럼 많이 먹어야 될 텐데. 네. 코로나19로 사실 요즘에 우리 농수산물 판매가 좀 빨간불이 켜져 있습니다. 네. 봄철 제철에 나는 우리 농수산물 잊지 마시고 많이 사랑해 주시는데 통신 판매를 한다는 얘기죠. 택배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택배 이용해서 키 컸으면 키조개도 키 좀 컸으면. 드시면 좋을 것 네. 같은 생각이 들어요. 자, 보령 소식 잘 봤습니다. 이어서 아침엔 퀴즈입니다. 퀴즈를 풀면서 시청자 여러분과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네, 퀴즈 푸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네.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퀴즈 푸실 수 있습니다. 퀴즈도 풀고 상식도 쑥쑥 키워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퀴즈 함께하는 이은주 리포터입니다. 네, 오늘도 5문제 준비를 해봤고요. 날씨는 흐리다고 하지만 아침엔 퀴즈 풀면서 좀 활력을 깨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문제부터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온다고 전해지는 세식 풍속으로 답청절이라고도 하는 이 날은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중앙절, 중양절, 2번 단오, 3번 삼진날. 힌트를 내드려야 되는데 네. 힌트를 뭐를 내야 되나 고민을. 오. 이게 낯설잖아요. 다 네. 단어들이. 뭐 중양절도 그렇고 단어는 단어도 익숙하고 있고, 삼진날. 삼진날이 네. 있는데 글쎄 3월쯤이면 뭐 강남에서 제비 오는데 뭐 3월이겠죠. 뭐 3. 오, 예. 느낌상 왠지 끌리는 번호가 진날인데 예, 3. 3, 네, 뭔가 네. 3, 지금이 3월인데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요. 3월이고요. 네. 조금 어려우셨나요? 자, 힌트를 어려워요. 잘 들으셨다면 맞추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3번 삼진날입니다. 삼진날은 음력 3월 3일을 말하는데요. 이때가 되면 봄 기운이 완연해져 들판에 나가 꽃놀이를 하고 새풀을 밟으며 봄을 즐긴다고 해서 답청절이라고도 합니다. 네, 이 오늘은 바로 산과 들로 나가서 네. 마음껏 뛰고 즐기라는 그 아. 삼진날이라고 네. 그래요. 그런데 이게 코로나19 얘기를 언제 안 했으면 좋겠는데. 좀 안 하고 싶네요. 요즘에 네. 근데 못 나가잖아요. 잠깐이라도 좀 나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꼭 하시고, 네. 사회적 거리두기 2m 이상 야외에서도 네. 지켜주신다면 잠깐 콧바람은 좀 세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네. 만나봐야 될 텐데. 자, 두 번째 문제 주세요. 네, 오늘 날 따라와요에서 제가 소개해드린 보령의 영보정과 관련된 인물 문제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조선 후기의 실학자로 정조의 명을 받아 수원 화성을 건립했으며 목민심서, 경제유포와 같은 책을 통해 사회개혁 방안을 내세웠던 인물은 누굴까요? 1번 정약용, 2번 홍대용, 3번 박지원. 네, 뭐 사실 보기에 세 분 다 조선의 실학자이시긴 하지만요. 오늘의 이 주인공인 이분은 요즘 참 중요한 말이죠. 검소와 청렴이라는 이런 약이 되는 말씀을 많이 오, 하셨던 분입니다. 약이 되는 말씀을. 약이 되는 말씀을 하신 분이니까 용케 힌트를 잘 찾으셨군요. 네, 약이 되는 말 골라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정답을 찾는데 약이 되는 좋은 네. 힌트를 주신 네. 것 같아요. 자, 세 가지 인물 중에 정답이 무엇일지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1번 정약용입니다. 다산 정약용은 18세기 실학사상을 집대성한 한국 최대의 실학자이자 개혁가로 개혁과 개방을 통한 부국강병을 주장한 인물인데요. 성실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정조가 세상을 떠난 후 귀양살이를 할 때도 끊임없는 연구를 통해 학문적 업적을 이뤄냈습니다. 네. 네, 이 정약용 선생은 세상에서 호수, 바위, 정자, 이 누각의 뛰어난 경치를 논하는 사람은 이 영보정을 으뜸으로 꼽는다고 합니다. 보령 영보정 지금은 잠깐 참으셨다가 나중에 가게 되면 보령의 영보정 꼭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러게요. 저도 꼭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존경하는 분 얘기가 나와서 아. 좀 정약용 선생님 너무 좋아. 네. 자, 이제 세 번째 문제 만나볼 텐데요. 세 번째 문제 주세요. 네, 날씨가 따뜻해지면 자연스럽게 옷도 얇아지는데요. 요즘 같은 간절기 때 즐겨 입는 트렌치 코트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트렌치 코트는 군인의 우비에서 유래됐다. 맞으면 O, 틀리면 X.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 네. 지금 혹시 남편 아직 출근 안 하셨거나 하시면 어. 물어보시면 간단해요. 사병인 분들은, 사병이었던 분들은 장교들의 옷에 그냥 너무 부러웠던 기억이 나요. 그 옷이. 그 옷이. 우비 같은데 코트 같은 그 옷이. 우비 같지만 코트 같은. 네. 오. 사병들이 부러워했던 장교들의 옷. 오. 우리는 그거 못 입었는데. 이 문제만큼은 저희 둘이 어, 힌트를 내기가 네, 어렵네요. 어렵네요. 네. 자, 잘 들으셨죠? O일지 X일지 정답 보겠습니다.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O입니다. 트렌치 코트는 제1차 세계대전 때 당시 참호안에서 영국군 장교가 착용한 우비에서 유래됐는데요. 큰 버튼과 허리를 두르는 벨트, 무릎까지 내려오는 긴 기장을 특징으로 하는 옷입니다. 본래 남자들만의 옷으로 네. 알려져 있었었는데요. 사실 이제 전쟁에서 유래된 만큼 이 어깨나 이 허리에 벨트 네. 있잖아요. 이게 이제 여기에는 물통, 오. 수통도 차고 뭐 쌍안경도 끼고 그렇게 용도로 사용이 됐고요. 네. 특히 이제 손목에 이제 스트랩은 오, 네. 참호팔 때 이렇게 접어서 하기가 편하게. 그러니까 군인들이 활동하기에 아주 편안하게 만들어졌는데 네. 그게 패션화가 된 거죠. 그렇군요. 그거 하나 올해 사서 입어야 돼요. 뭐, 잘 어울리실 거예요. 아니에요. 이 키가 커야 어울리는데. 키 컸으면, 키 그러니까, 컸으면. 키 좋게 먹어야지. 네. 택배 시켜서. 네. 자, 이제 네 번째 문제죠? 네 번째 문제 네. 주세요. 자, 네 번째 문제 빨리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대서양과 북극해 사이에 있는 세계 최대의 섬으로 국토의 대부분이 얼음으로 덮여 있지만 천연 자원이 풍부해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1번 고프섬, 2번 그린란드, 3번 아이슬란드. 네, 뭐 이번 문제 쉽게 힌트 드리겠습니다. 그냥 보기 보시고 초록색 섬, 네, 초록색 섬을 딱 골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아직 가보진 못했지만 사진으로 봤는데 굉장히 자연 경관이 아름다운, 좀 이 자연이 잘 보존됐으면 하는 바람이 생기더라고요. 그린색. 네, 오. 초록색을 떠올리시면 네. 쉽게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2번 그린란드입니다. 덴마크 자치령의 그린란드는 세계에서 가장 큰 섬으로 10세기에 노르만족이 이주하면서 그린란드, 녹색의 땅이라고 불렀는데요. 그린란드 원주민들은 이누이트라고 불리는 에스키모인들로 전통을 지키기 위해 모터 스쿠터 사용을 법으로 금하고 개썰매를 이동수단으로 권하고 있습니다. 네.
지구의 양쪽 끝이죠. 그린란드와 이 남극 대륙의 빙상이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빙하가 많이 녹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작년 여름만 해도 세상에 6천억 톤의 얼음이 녹았다고 하는데요. 좀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환경 보호 실천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개설매를 탈 정도로 네. 거기를 보호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저도 진짜 그린란드를 한번 가보고 싶거든요. 네. 많이 춥대요. 자, 아무래도 이제 마지막 문제가 네. 됐는데요. 자, 마지막 문제 주세요. 네, 오늘의 마지막 문제는 시사상식 문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5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다음 중 스포츠 정신을 통한 청년들의 평화와 존엄성 창조를 목적으로 하계와 동계로 나눠 4년마다 개최되는 국제 스포츠 대회는 무엇일까요? 1번 올림픽, 2번 월드컵, 3번 WBC. 손 좀 줘보세요. 손에 손 잡고 발로 차 이거 아니고 네. 손에 손 좀 잡고 싶은데 네, 머네요. 네, 좀 멀리 있네요. 네. 세 가지 중에 이 손에 손 잡고 노래 이 핸드 인 핸드가 너무 잘 어울렸던 네. 우리나라에서 개최했던 그거잖아요. 네. 자, 4년마다 개최되는 이 대회 정답 고르셨나요?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1번 올림픽입니다. 올림픽은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선정한 도시에서 4년마다 개최되는 국제 스포츠 경기 대회인데요. 제1회 대회는 1896년 그리스 아테네에서 개최됐으며 한국에서는 1988년 제24회 서울 올림픽이 개최됐습니다. 네, 88 올림픽이라고 그래서 네. 그때 아유 참 나이 들통나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넉 달 앞두고 도쿄올림픽이 연기가 됐잖아요. 네, 참 이게 올림픽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그러는데 네. 뭐 하여튼 코로나가 빨리 일부가 좀 잠식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도 아침엔 퀴즈 5문제 모두 풀어봤고요. 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죠? 네, 많이 참여해 주셔서 네. 감사드리고요. 네, 함께했던 시간 이은주 리포터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네. 이제 100세 인생이라는 말이 낯설지가 않잖아요. 네. 뭐 60대 정도나 이제 은퇴하신 후에 요즘에 또 다른 제2의 인생 일막을 좀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그러죠. 네, 맞습니다. 바로 강원도 산골 마을에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한 분이 계시다고 하는데요. 본인이 좋아하는 일과 또 어머님의 뒤를 잇는 일 동시에 하고 계시다고 하거든요. 과연 어떤 분인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대관령 자락 외딴 산골 마을에 위치한 이곳. 딱 보니까 여기 24시간 황토불가마 맞죠? 들어가서 찜질 좀 해볼까요? 그런데 사람 대신 뜨끈한 열 찜질을 하고 있는 건 커피콩. 찜질방이 아니라 카페인가 보네요. 커피도 맛있지만 이 집엔 유명한 게 하나 더 있다는데요. 2가지 색다른 콩 이야기를 만나볼까요? 황토벽에 장독 파편을 얹은 지붕, 찜질방 혹은 구수한 집밥이 생각나는 모습이지만 이곳은 카페입니다. 내부는 아기자기하게 꾸며진 데다 은은한 커피향으로 가득한데요. 개성 넘치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김창휘 씨가 오늘의 주인공. 여기 운영한 지는 횟수로 13년 됐습니다. 네. 저희들은 핸드드립 커피를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품종 커피로는 뭐 케냐,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예가체프, 과테말라 등등 커피들을 많이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커피를 좋아했지만 이 중에서는 원하는 맛을 찾을 수 없어 직접 카페를 열게 됐습니다. 지금은 다양한 생두를 직접 로스팅해 나만의 커피 맛을 내고 있는데요. 약하게 볶아 커피 본연의 맛과 향을 최대한 살리는 게 포인트. 노랗던 생두가 연갈색이 되면 로스팅이 끝납니다. 서둘러 다음 작업에 들어간 주인공. 그런데 이건 옛날 시골집에서나 보던 아궁이와 가마솥? 지금 뭐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콩을 삶기 위해서 아궁이에 지금 불을 지피고 있는 중입니다.
그 가마솥도 커피랑 연관이 있는 거예요? 가마솥은 커피하고는 연관이 없습니다. 이거는 메주를 띄우거나 청국장을 삶으려고. 이번엔 커피 콩이 아닌 메주콩 등장. 가마솥에 콩을 가득 담고 물을 붓는데요. 대체 무슨 작업을 하시려는 걸까요? 가마솥에 열을 가하고 삶았을 때 가장 맛있는 맛이 나지 않겠나라는 생각에서 가마솥에서 지금 삶고 있어요. 사실 이곳은 카페일 뿐 아니라 전통장을 만드는 곳이기도 합니다. 요즘은 청국장을 만드느라 분주한데요. 콩을 삶아 발효시키는 모든 과정은 전통 방식을 그대로 고수합니다. 요거는 청국장 가루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하는 작업이에요. 이렇게 자연에서 20일에서 25일을 말려야만 가루로 나올 수가 있어요. 요즘 미세먼지들 때문에 사실 이렇게 자연으로 말릴 수 있는 공간들이 많지 않은데 특히 청정 강릉, 특히 대관령 중턱에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는 저희들도 굉장히 보람된 일이죠. 청국장이 잘 발효돼 실처럼 끈끈한 점액이 올라오면 건조 작업이 이어집니다. 양지 바른 곳에 널어두고 틈틈이 뒤집어가며 말리는데요. 여간 손이 가는 게 아니지만 이렇게 해야 청국장 특유의 냄새는 사라지고 영양은 그대로 담은 청국장 가루를 만들 수 있다네요. 이번엔 카페 앞 장독대로 향한 주인공. 와, 그런데 이게 다 몇 개죠? 장독이 굉장히 많네요. 오래 담근 장을 이렇게 옥금 눌러갖고 장을 햇볕에 지금 잘 말리는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3월 말일까지 날씨가 좋은 날에는 이렇게 장독을 열어서 말려야지만이 장이 숙성될 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장은 지금 1년 묵은 장부터 시작해갖고 12년 묵은 장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그 말씀해 주신 것 중에 가장 오래된 장은 어디 있어요? 저쪽 안쪽에 있습니다. 네, 한번 따라와 보세요. 저가 지금 2008년도에 처음 장을 담근 장들이에요. 네. 굉장히 딱딱하죠. 네. 요거는 차로들도 타서 마시고 합니다. 네. 장 조금 우리 PD님 조금 드셔보세요. 네. 약간 단맛도 돌 겁니다, 장이. 달고 쫀득하네요. 12년이나 묵은 장은 이렇게 생겼다네요. 신기하시죠? 보니까 강릉 막장이라 돼 있던데 네. 이게 다 전통장인 거죠? 그렇죠. 예, 메주부터 시작해갖고 제가 콩 구입을 삼청 미루하고 임계 반천에서 10월 말일까지 국산 콩 100%만 구입을 해갖고 옵니다. 예, 그래서 국산 콩 100%로 저희들이 직접 메주를 다 만들어서 100일 정도 메주를 띄워서 여기서 직접 장을 담굽니다. 그렇군요. 저희들 막장은 메주를 처음에 2분의 1을 쪼개고 그 다음 4분의 1을 쪼개고 8분의 1을 쪼개고 점차 쪼개면서 나중에 엄지손가락 굵기만큼 쪼개서 그걸 햇볕에 잘 말리는데 그 말리는 과정이 약 한 30일 정도 갑니다. 그래서 그 말린 메주가루를 기계에다 갈아서 보리죽과 혼합을 해서 만들고 된장은 소금물에다 절여서 간장을 추출하고 메주 덩어리를 가지고 메주가루를 일부 섞어서 된장을 만들죠. 사실 그 막 만들어서 막장인 줄 알았는데 네. 그게 전혀 막 만들지 않네요.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막장이 사실 자꾸 강하게 이쪽에서 억양이 발음되다 보니까 막장으로 나지 않았나 보는데 일반인들은 오셔갖고 막 담그는 장이라 해서 막장이 아닙니까? 라는 얘기들도 많이 해요. 막 만들고 열흘만 지나면 바로 먹을 수 있다 해서 붙여진 이름. 하지만 막장을 만드는 데에는 재료부터 과정까지
참 많은 노력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깊은 맛을 냅니다. 수많은 장독 속에는 어머님께 배운 비법과 전통을 지켜간다는 자부심이 그득 담겨 있습니다. 자, 색이 다르죠? 네. 오년 묵은 된장 색깔하고 오년 묵은 막장 색깔이 이렇게 달리 색깔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된장인지 막장인지는 가보면 막장 쪽은 세월이 지나면서 더 깜초한 색이 더 깊게 나와요. 볕이 좋아 뚜껑을 열어뒀는데 갑자기 비가 내립니다. 서둘러 뚜껑을 덮어주는데요. 아이를 다루듯 애지중지 장독을 보살핍니다. 커피콩이 향긋한 커피가 되고 우리 콩은 깊고 진한 전통장이 되고 청국장은 색다른 디저트로 변신했습니다.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도 좋지만 우리나라 전통을 이어가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에서 전통장과 커피를 하게 됐습니다. 특히 전통장 같은 경우에는 어머님이 강릉 출신이고 어머님이 장을 예전부터 맛있게 하다 보니까 어머님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꼭 저걸 배워서 후대에 우리 전통의 맥은 이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전통장은 시작했고 커피는 저 개인적으로 사실 굉장히 좋아해서 커피는 시작하게 됐습니다. 콩이랑 되게 인연이 깊으시네요. 아, 그럼요. 예, 저는 앞으로도 콩과 더불어서 인생은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매주 콩을 삶고 커피 콩을 볶고 대관령 자락에서 콩과 동고동락하며 지내온 세월. 잘 익은 콩이 깊은 맛과 향을 내는 것처럼 주인공의 콩사랑도 훈훈하고 윤기나게 시간이 지날수록 빛을 발하기를 응원합니다. 커피 콩은 네. 볶고 우리 콩은 삶고. 네. 와, 근데 콩하고 아주 깊은 인연이 있으신 분인데 네. 이 커피 콩의 아주 고소한 향과 네. 우리 콩의 구수한 구수한 향이 향. 이게 또 될까 어울릴까 하는데 네. 와, 잘 어울리는데요. 그러니까요. 네. 또 전통 막장을 만드셨잖아요. 그 막장을 만드시는 그 어머님의 자부심이 굉장히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네네네. 앞으로도 이 맛있는 전통의 맛 쭉 이어가셨으면 좋겠네요. 네. 자, 요즘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네. 나갈 일이 많지 않다 보니까 SNS로 일상을 올리시는 분들 많이 네.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들 집에서 할 수 있는 취미를 좀 공유하고 한다고 그러죠? 네, 특히 좀 여유롭게 즐길 수 있는 취미 활동들이 더욱더 인기를 끈다고 네. 합니다. 뭐 엉뚱하기도 하고 기발하기도 하다고 하는데요. 소소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취미의 세계로 함께 떠나보시죠. 성큼 다가온 봄, 하지만 코로나19로 강제 집콕을 하고 있습니다. 할 거 없나? 심심해 죽겠네. 오늘은 날씨도 좋아 보이는데. 아니 왜 이렇게 또 날씨는 좋아? 나도 나가고 싶다. 집에서 뭐하고 시간 보내실지 고민이시죠? 다양한 취미를 집에서 즐기는 사람들, 홈 루덴스족이 늘었는데요. 저 박지선의 홈 루덴스족 도전기에 함께 보시죠. 집 밖에 나가지 못하니 가장 먹고 싶은 게 바로 커피더라고요. 달달한 커피 한 잔이 마시고 싶은데 한 잔 주문도 안 되고 방법이 없나? 이게 뭐야? 달고나 커피?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다고? 그럼 이거 하나 해보자. 보기도 예쁘고 만들기도 쉬워 SNS에서 참 유행인데요. 카페를 못 가는 사람들이 집에서 커피를 즐기는 방법입니다. 뜨거운 물, 수저, 커피가루, 설탕, 우유만 준비는 끝이 납니다. 이 집에 있는 아주 간단한 재료로 만들 수 있는 바로 달고나 커피라는 건데요. 코로나19가 낳은 아주 웃지 못할 유행 커피인 거죠. 저도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하, 드디어 팔뚝을 쓸 때가 왔구만.
인스턴트 커피와 설탕을 1대1로 넣고 자, 아주 뜨겁게 끓어오른 물을 살짝씩 부으며 이젠 열심히 휘저어서 달고나 색깔을 만들면 되는 겁니다. 아주 쉼없이 적고 젓다 보면 뽀얀 색깔이 나온다 그랬어요. 달고나와 같은 색이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적기만 하면 됩니다. 꾸덕한 크림을 만드는 과정인 거죠. 조금은 색깔이 좀 나는 것 같은데요, 이거? 진짜 색깔이 조금 변하고 있어. 자, 가자. 집중하다 보니 시간 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수저만 돌리는 게 아니라 제 정신도 돌아요. 돌리고. 자, 여러분 이제 제가 드디어 끝을 볼 때가 왔습니다. 자, 완성품을 만들기 전에 제가 이 달고나 커피의 꿀팁을 좀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 물을 많이 넣어서는 안 된다. 아주 조금씩 넣어서 점도를 보며 물량을 맞추기. 자, 그리고 두 번째, 신나는 음악을 틀어놓고 하세요. 왜? 이거 비트에 몸을 맡겨야지. 안 그러면 팔 빠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꼭 거품기를 이용하세요. 거품기를 이용하면 훨씬 더 수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세 가지의 꿀팁을 드리며 저는 이제 달고나 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성이 생긴 커피 크림을 조심히 떠서 우유 위에 얹어주면 되는 건데요. 점성 때문에 우유와 섞이지 않는답니다. SNS에 올릴 인증샷은 필수. 사진을 찍은 후 커피 향부터 느껴봤는데요. 우선 향은 달고나와는 다르게 이 커피 향이 살살 올라오긴 하는데 우선 이거는 그냥 먹어서는 안 되고 같이 섞어줘야 돼요. 우유와 달고나 부분을 잘 섞어준 뒤 한 입 먹어봤습니다. 제가 만든 달고나 커피 맛은? 오, 달고 맛있다. 이 달콤함을 위해 3,000번을 희생했어. 야. 카페를 가지 않고도 집에서 맛있는 음료를 마시니까 참 좋더라고요. 홈카페 즐기기 성공! 그나저나 설탕을 너무 많이 먹은 것 같은데 이게 뭐야? 이제 확 찐자가 된 것 같으니 이제 좀 운동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요즘은 집에서 홈 트레이닝이 그렇게 유행이래요. 그러면 운동 한번 해봅시다. 코로나19로 인해 집에서 운동하는 홈트족이 늘었는데요. 저도 홈트족에 도전! 신나는 줌바 댄스를 골랐습니다. 다리는 가볍게 어깨 넓이로 벌려주시고요. 골반을 한쪽 방향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보내주세요. 이때 그냥 미는 게 아닌 한 토막 한 토막 끊어주는 느낌으로 골반을 보내주세요. 1, 2, 3, 4, 5, 6, 7, 8. 이때 골반 가는 방향 쪽으로 발도 함께 디뎌줍니다. 오른발을 디뎌주세요. 1, 2, 3, 4, 5, 6, 7, 8. 자, 이렇게 하시면서 손도 가볍게 발을 가는 방향 쪽으로 같이 밀어주세요. 어떤가요? 저 꽤 잘하지 않나요? 운동은 하고 싶지만 사람 많은 곳이 꺼려진다면 집에서 쉽게 별도의 운동기구 필요 없는 홈트레이닝으로 면역력 키우고 건강도 챙겨보세요. 운동도 하고 개운하다. 아니 뭐 또 할 거 없을까? 맞다. 그게 있었지. 제가 아주 재미난 거 보여드릴게요. 엄지 피아노로도 불리는 칼림바. 맑은 소리에 작고 가벼워 취미로 찾는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이게 바로 칼림바라는 아프리카 전통 악기인데 아주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연주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이 두 손만 있다면 아주 맑고 고운 소리를 낼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건반에 숫자들이 써져 있는데 숫자 크기대로 도레미파솔라시도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간단하답니다. 소리 한번 들어보실래요?
날려버린 허무한 맹세였나. 숫자를 보고 쉽게 연주가 가능한데요. 한 곡 연습하다 보면 시간이 금방금방 가더라고요. 집에서 연주하기엔 안성맞춤인 칼림바 강력 추천합니다. 자, 이번엔 공예의 도전. 공장에서 발생하는 산업 쓰레기 양말목을 이용한 업사이클링 공예가 인기인데요. 이 양말목의 변신 궁금하시죠? 부끄럽지만 이 양말 목으로도 아주 멋진 작품을 만들 수 있다고 SNS에서 굉장히 핫하더라고요. 그래서 자, 쉽게 할 수 있다게 제가 선생님을 모셔서 많은 분들에게 공유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자, 선생님 인사 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양말 목공예를 도와주실 고영순 선생님입니다. 그 양말 목으로 만들 수 있는 작품들 조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양말목으로 만들 수 있는 거는 정말 무궁무진한데요. 우리가 손뜨개로 만들 수 있는 것을 거의 다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컵받침부터 양말, 가방, 바구니 등 정말 다양한 작품들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요. 버려지는 양말목이 예쁜 작품으로 새로 태어났습니다. 가장 간단하게 그 집에서도 누구나 선생님 없이 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작품을 하나 만들고 싶은데 어떤 작품을 만들 수 있을까요? 예, 양말목 티코스터를 만들겠습니다. 이 컵받침을 만들기 위해선 양말목을 끼울 틀이 필요한데요. 나무판에 정해진 개수의 못을 박아주기만 하면 틀 완성! 파란색 양말목을 이렇게 벌려서 예, 마주보고 있는 못에 걸어줍니다. 쭉 이렇게 고리에 걸면서 채우면 되는 거군요. 네. 자, 이제 그러면 한쪽에 양말목이 다 걸려 있죠. 그러면 이제 짜임이 되게끔 이 위로 통과하고요. 또 밑으로 통과합니다. 양말목을 위아래로 교차해서 넣어주는 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참 쉽죠잉? 5분 만에 뚝딱 어느 정도 모양이 잡힌 것 같지 않나요? 네. 이 틀에다가 양말목을 이렇게 그냥 끼우기만 하니까 어느 정도 모양이 잡혔어요. 이제는 딱 마무리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여기서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자, 여기서 마무리하는 방법은 두 개를 가지고 한 코가 대문이 돼요. 한 코가 대문이 되고 두 번째 코는 그 다음 코를 빼서 이게 손님 코라고 할까요? 그러면 손님 코가 대문 코로 들어가는 거죠. 하나씩 빼고 넣고만 마지막 코까지 반복하면 되는 겁니다. 마무리까지도 너무나 쉬워요. 이거는 딱 방법만 아시면은 누구나 쉽게 하루에 진짜 맘만 먹으면은 24시간 있으니까 이거 100개도 만들 수 있겠는데? 마지막 코까지 잘 넣고 손잡이만 만들어주면 저만의 양말목 컵받침 완성입니다. 어떤가요? 너무 예쁘죠? 오늘 하루 집에 있으면서 손이 열일을 하네요. 열심히 적고 엮고 그런데 너무 뿌듯한 결과물이 나오니까 이 집에 있어도 하루가 너무 알차고 이렇게 작품까지 만들어내니까 너무 뿌듯한 거 있죠? 너무 좋다. 여러분도 도전 한번 해보시는 거 어때요? 달고나 커피 한 잔. 코로나19로 강제 집콕 참 답답하시죠? 다양한 취미 즐기며 심심한 날려버리시면 어떨까요? 홈 루덴스 족에 도전해보세요. 이 3,000번이라고 그랬나요? 네. 수천 번 적어서 많이 달고나 커피. 네. 듣기만 했지 오늘 처음 봤는데 이게 팔 운동도 하고 커피도 맛보고 네. 참 좋은데 저는 수저는 안 쓸래요. 그 뭘로 해보실? 거품기로 해야지. 거품기로. 아이고. 네. 그리고 또 줌바 댄스도 췄고요. 또 칼림바, 악기 네. 연주도 하고 또 공예품도 만드니까 네네.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좀 다양하고 알찬 이런 취미 활동 하시면서 재밌는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이 좋다 해서 딱 받은 이걸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건 얼마나 행복합니까? 네. 자, 오늘 날씨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예라 기상캐스터.
네, 오늘 나오실 때는 우산을 챙기셔야겠습니다. 이 메마름을 잠재워줄 단비 소식이 있는데요. 오전에 충남 서해안부터 비가 시작돼 늦은 오후에는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되는 양은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에 10에서 30mm 정도입니다. 이 비가 집중되는 시간대는 내일 새벽으로 시간당 5mm 안팎이 되겠고요. 비가 내리는 동안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 비 피해 없도록 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대기 정체로 우리 지역은 오전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저기압의 영향권에 들면서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는데요. 천안 21도, 공주 20도, 대전 21도까지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충남 서해안은 19도 안팎으로 전망됩니다.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낮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 비가 그친 뒤에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쌀쌀해지겠는데요. 토요일 아침 일부 내륙의 기온은 0도 안팎으로 뚝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자, 생방송 아침이 좋다 함께하고 계시는데 네. 예, 저희 프로그램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네.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예, 꼭 여러분들이 남겨주신다면 네. 저희들이 또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는 그런 방송으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야기 만나볼 텐데요. 네. 오늘의 주제 방구석 여행, 그리운 추억 함께 나눠요였습니다. 한 분씩 만나보도록 할게요. 9801번님, 작년 이맘때 공주 다녀왔어요. 볼거리도 많고 공기도 좋고 힐링하기 딱 좋았네요. 코로나가 지나가면 다시 한번 가보고 싶네요 하셨는데 네. 저기 어딘지 제가 알 것 같은데 이 야간에 이렇게 사진 찍은 네. 것들 예쁘게 찍은 것들은 그냥 오래오래 두고두고 행복하잖아요. 네. 빨리 공주 또 한번 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7487번님, 우리 가족은 야구를 좋아해서 여행도 야구장을 찾아다닐 정도입니다. 올해도 야구 볼 날만 기다렸는데 빨리 야구장에서 신나게 응원하고 싶어요. 네, 이글스 파크 같은데 네. 저도 야구 빨리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요, 참. 야구 선수들은 또 오죽 답답하겠습니까? 네. 예, 조금만 기다리시면 예, 소리 지르면서 응원하는 야구 야구장에 가실 날이 올 겁니다. 야구장 보기만 해도 좋네. 네. 오, 우와. 7809번님 작년에 갔었던 스위스 여행 사진 보며 우와. 답답함 달래봅니다. 깨끗한 바람과 예쁜 꽃들이 그립습니다. 네. 유럽에 코로나가 퍼져 안타깝네요. 꼭 이겨내길 바랍니다. 화이팅. 근데 그 그림인 줄 알았어요. 사진 한 컷이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데요. 네. 구름에 눈에 꽃에 어쩜 저렇게 스위스 가보고 싶다. 네, 저도 가보고 부럽네요. 싶네요. 사진이라마 네. 만나봤던 스위스였습니다. 네, 2643번님, 와우. 볼거리 먹을거리 정말 많은 곳이 거제도인 것 같아요. 네. 싱싱한 조개도 많고 충무김밥도 만나고 삶의 여유를 느낄 수 있었답니다. 아우, 맛있겠네요. 오늘 저희들이 던져드렸던 네. 주제에 정확하게 이제 반응을 하신 건데 네. 먹거리가 이게 저 김밥이요 사실 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네. 묘하더라고. 저기 가서 먹어야 맛있어. 그러니까요. 야, 진짜 입에 침 고입니다. 네. 예, 2643번님. 자, 9928번님. 우리 아들 결혼 후에 우리 가족 4식구 처음으로 간 제주도 가족여행 생각하며 미소가 저절로 지어집니다. 우도에서 짬뽕 먹고 달콤하고 고소한 땅콩 아이스크림 땅콩 먹던 아이스크림. 그때가 기억나. 이게 저 뭐 방송 때문에 네. 우도 짬뽕이 또 난리가 났잖아요. 네. 짜장면도 그렇고. 거기에 이제 또 제주도에서 맛볼 수 있는 땅콩 아이스크림. 맛있겠네요. 저 맛은 기억이 나요. 네, 또 3727번님, 친정아버지 칠순 기념으로 온 가족이 함께 간 필리핀 여행이 가장 기억에 나네요. 이제 엄마가 많이 편찮으셔서 다시 함께 가긴 힘들 것 같아요. 덕분에 사진 찾아보면서 좋은 기억을 꺼내봅니다. 감사해요. 네, 여행은 좀 건강할 때 가라고 그러잖아요. 네. 어우, 인원 꽤 많이 가셨는데. 그러니까요. 와. 예, 저 누가 경비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자, 8114번님, 작년에 갔던 마카오, 홍콩. 와. 불빛들이 정말 예뻤고 네. 음식 또한 맛있게 먹었습니다. 네. 코로나만 지나가면 소중한 사람들과 다시 여행 떠나고 싶다고. 네. 현란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홍콩, 마카오 쪽을 네. 좋아하시죠. 또 3052번님, 1년 전 가족들과 함께한 발리 여행. 지금 다시 사진을 찾아보니 정말 그립네요. 오늘 모두 힘내서 파이팅하세요. 와. 오늘따라 네. 외국 다녀오신 분들의 추억의 사진들을 많이 만나봤어요. 정말 네. 저희도 눈호강 제대로 했습니다. 이렇게 사연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선정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네,
내일 아침 문화나들이에서는 다양한 문화 활동을 펼치고 있는 대전의 젊은 아티스트들을 만나봅니다. 바로 대전 문화산업단지 협동조합을 결성한 청년 예술가들인데요. 꿈을 꾸며 성장하는 예술 이야기 내일 함께 만나보시죠. 네, 내일 건강톡톡에서는 코로나19 스트레스와 현대인의 그 정신건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네. 이 코로나19 여파가 길어지면서 우울하다거나 아니면 이 불안감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위협이 되고 있으면서 예. 또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까지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코로나19로 인한 이 스트레스 해소법 내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함께 했던 시간 이제 마무리 지어야 될 텐데 네. 비 소식이 있잖아요. 요즘에 가물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건조하다는 느낌. 네. 예, 이 비가 건조함을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는데 아직 외출 안 하셨으면 우산 들고 나가시는 네. 거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 함께 했던 시간 저희는 내일 8시 30분에 다시 아침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같이 해야 되는 거 네. 아니에요? 네. 고맙습니다.